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23년 1월 30일 오후 6시 25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2,900만원대, 현재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 자 지금 음봉으로 상당히 크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봉이 지금 끝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은 거가 맞지만은, 지금 이번 주에 FOMC를 앞두고 이 베이비 스텝 25bp를 앞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상당히 크게 오른 지점, 지금 저번 주 일주일 만에 4%, 그 전주에 9%, 그 전주에 19%를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1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은 저점 대비 약 41%에 달하는 엄청난 상승률을 좀 보여줬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시는 이 주봉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대를 맞은 게 사실입니다. 이 저항대를 맞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저항대에서 좀 한번 충분히 한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좀 빅쇼트를 조심해야 된다, 요런 좀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이제 FOMC 이벤트가 또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FOMC 이후에 크게 올렸다가 잡아 빼는 움직임, 이 당시에도 올렸다가 잡아 빼는 움직임이 나왔었고, 아마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밤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밤,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이죠. 04시에 FOMC 연준에서 이제 25bp에 대한 발표를 할 텐데, 지금 그 모든 기대감과 어떤 이제 CPI 호재성 뉴스들, 그리고 뭐 최근에 바이든 연설에서도 나왔지만 미국은 스트롱하다, 굉장히 강력한 가운데 물가까지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호재들이 겹치고, 그 다음에 차트상 바닥을 갱신해왔던 비트코인이 15K까지 찍어준 이후에 이 구간에서의 상당한 어떤 이제 매집이 있었겠죠. 그 이후에 올려치기가 나오면서 그런 어떤 바닥을 쳤다라는 그 신호로 인한 그 반등 작용이 쭉 터진 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 차트라는 것은 또 무제한적으로 올라가지만 하진 않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했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부터 쭉 반등이 나왔을 때 72%짜리 반등이었어. 그 다음에 눌리고 한 번 더 쏜 거지만은, 자 72%, 이 정도로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절, 요 시절에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다 쏠리고 알트들도 펌핑이 나오던 이 시절의 72%랑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에 자금이 쭉쭉 말라붙은 상태에서 나온 41%짜리 반등은 이거는 조금 충분히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고, 이때처럼 한번 눌림이, 이런 식으로 눌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원화 차트로 보실 때는 지금 이 지점에 저항을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러는 아니죠. 달러는 이미 여기 저항 예전에 넘었고, 여기 저항도 넘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매물대에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매물대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매물대를 돌파를 지금 하냐 마냐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정말로 FOMC가 사실 25bp 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정말 기습적으로 0bp, 물가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0bp 정도 그냥 금리 한번 동결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보시면 CME 페드워치 상으로 0bp도 1.1%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50bp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고, 지금 이제 98.9%가 25bp를 올려서 금리 수준이 이제 4.75 정도로 맞춰질 것이다가 거의 대다수의 의견이고, 1% 정도는 동결을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동결이 나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위로 이제 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호재입니다, 이 동결이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위로 쏴봤자 여기 저항자리 25K가 되겠죠. 이 저항자리를 맞고 혹은 이제 살짝 뚫어주고 이렇게 내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모두가 예측하는 25bp가 나오게 된다라고 해도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였고, 그 호재들이 선반영이 돼서 여기까지 올린 거기 때문에 차트가 좀 꺾일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오전까지 분위기 좋았고, 요때 이제 최고점을 04시 30분에 오늘 04시 30분에 23.9K까지 찍어주고,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전고 돌파를 할 때 비트코인이 최근 패턴상 전고 돌파를 때릴 때 상당히 강하게 밀어놨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보다는 힘이 약하지만 그래도 위로 고점 자리를 상당히 좀 높여놨었어요. 여기가 이제 23.5 정도였고 23.8K 정도까지 그 정도로 좀 밀어놨었는데, 자 이번에 야금야금 먹어주면서, 이 먹은 것도 그리고 주말이거든요. 일요일인데도 상당한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건 우리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굳이 일요일에
차트를 움직이면서 올라가는 척을 했을까? 그리고 왜 이제 그렇게 힘들게 올린 거를 지금 이렇게 잡아 빼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런 식으로 크게 돌파, 전고 돌파를 해줬을 때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차트를 이제 약간 이제 계단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다져놓고, 여기도 이제 좀 살짝 봉의 형태가 짧으면서 다져놓은 이후에 빔을 이렇게 쐈거든요. 이 빔이 8시간봉 기준으로 7%짜리 빔이었습니다. 7%짜리. 자, 근데 이 이후에 나온 어떤 이때도 윗꼬리가 크게 달렸었고, 요 당시에 몸통 마감했던 게 2% 정도밖에 안 돼요. 5% 쐈다가 5.7% 쐈다가 2%로 마감한 봉이고, 이후에 옆으로 살살살살 기면서 차트를 또 다시 올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잘 만들었죠. 저점을 높여가면서,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고점도 뚫어가면서 잘 만들어놨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꼬리를 뚫자마자 지금 내리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좀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이전과 같은 패턴이면은 그래도 이 정도 5%에서 7% 정도 위로 올려치는 빔이 충분히 나올만 할 정도로 잘 다져놨거든요. 잘 다져놓고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뚫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도 다져놓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 꼬리 먹어주면서, 그러니까 여기 꼬리 먹어주면서 이렇게 가겠지라고 이제 롱을 잡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자, 뚫자마자 굉장히 성급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롱 입장에서는 깨림칙스럽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저는 이 자리에서 다 숏을 말씀을 드렸고, 숏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제 못 가면 좀 크게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오늘 오전 12시 41분에 브리핑을 드리면서 12시 41분 요런 식의 그림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쭉 빠질 수 있다. 여기 보면은 23147까지 요렇게 이제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요렇게 똑같이 빠져줬죠. 예측했던 대로 빠져줬습니다. 왜 이 빠지는 그림을 예측을 했냐면, 사실 이 최근에 비트코인이 위로 올려치면은 그 반작용으로 밑으로 꽂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여기도 올려치면은 그대로 꽂죠. 근데 올려치고 또 꽂으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먹으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삼각 수렴 돌파가 나온 건데, 수렴 돌파 이후의 시점에서 여기서 사실 뚫었다고 했을 때는 좀 강하게 가주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 패턴상. 근데 그게 안 나오고 뚫자마자 음봉으로 마감하면서 이런 식으로 힘없이 여기서 이제 저항도 2번이나 걸렸어요. 2번 못 뚫었어요. 2번 한 번 눌릴 수 있어요. 한 번 눌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들어올릴 때 이거를 뚫어줬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결과적으로 한 번, 2번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른 거냐면은, 이게 어제 오후서부터 여기서부터 자리 잡고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 돌파가 실패하게 되면은 사실 이 정도까지 또 밀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처럼 이런 패턴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했고, 특히나 마지막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빔으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쫄쫄쫄쫄 내리다가 빔으로 이제 밀어버렸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힘이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쫄쫄 내리다가 이제 빔으로 쐈는데 이후에 바로 V자로 회복을 해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V자로 회복을 해줘야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서 빔 나왔는데 한 번 더 민다, 한 번 더 밀게 되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여기 저점 자리까지 오게 되는 거고, 이 저점 자리가 최근에 지지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준 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이 이제 22.8K 정도 됩니다. 22.8K. 자, 근데 이 구간을 다시 두드려 준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대추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좀 밀리면서 좀 하방으로 밀릴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보여주는 형태는 전형적으로 좀 이제 고점에서 나오는 그런 패턴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아직 봉 마감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죠. 특히 이 12시간 봉 기준으로 이 구간에서도 한번 크게 밀었다가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밀었다가 FOMC 결과에 따라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서서히 이 올려치는 힘 자체가 서서히 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올려치는 이 롱의 힘 자체가 약해지는 부분은 이 퍼센테이지로도 확인되죠. 여기서 여기 1차적으로 위로 올려칠 때 당연히 힘이 제일 셌죠. 26% 올렸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차 상승 펌핑을 줄 때 13%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크게 횡보를 하고, 이번에 나온 펌핑은 5%짜리였다. 5%짜리. 그러니까 이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려치는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좀 하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이 피크 지점이 현재 이제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자, 특히나 12시간 봉에 이어서 일봉의 마무리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장악형 고가권에서 직전의 양봉을 장악해버리는 음봉 캔들이 장대로 조금 꼽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 추석빔 때 하방빔, 여기 하방빔, 여기 하방빔이랑도 좀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빼고 빼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롱이 어느 정도 좀 익절을 하면서 숏으로 좀 스위칭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 특히 앱토스 최근에 거래 대금 1등을 찍으면서 파죽지세로 올려 붙였던 이 앱토스의 일봉을 현재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무지막지하게 올렸죠. 무지막지하게 올렸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쌍고 패턴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앱토스를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숏을 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잡아 뺄 수도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크게 급등을 했던 알트 중에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던 그런 알트들은 없었다라는 게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고, 바로 이렇게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내려줘,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지도 이렇게 왔고, 작년에 크게 올라갔던 샌박 같은 경우에도 요 정도까지 밀려주고, 물론 여기까지 갔지만 결국에는 여기까지 다 내려오고, 엑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죠. 제자리로 안 돌아온 알트는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앱토스 숏을 좀 한번 잡아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 손절은 잡아야 되겠죠. 근데 빠지게 되면 충분히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인생 역전 숏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게 지금 앱토스가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알트 숏은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트들은 한번 올라가면은 그냥 천장 없이 올라가죠. 이렇게 앱토스처럼. 뭐 앱토스도 많이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 지점에서 숏 잡을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숏 잡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거 다 이제 터트리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 이제 쌍고면은 이제 앱토스 뭐 개발자들이라든지 내부 세력들이라든지 큰손 고래들, 앱토스 고래들이 이런 구간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익절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익절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물량 넘기고 나온다라는 건데, 그랬을 때의 가격 하락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약간 알트들이나 비트코인이나 움직임 자체가 사실 FOMC 때까지의 어떤 변동성, FOMC 이후의 변동성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세력들도 생각을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발 빠르게 지금 일요일부터 뭐 작업질을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이렇게 조금 집어 던지는 게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또 극복을 하고 올릴 수도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최근에 올려치는 패턴상 그래도 한 번씩 내려주는 구간은 있었지만은, 이 내려주는 구간 이후에 항상 돌파가 좀 나왔었던 좀 그런 패턴으로 지금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느 정도 눌리다가 이런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죠. 0BP의 가능성도 1%지만 있긴 하니까, 0BP가 나왔을 때는 이 뭐 비트코인이고 나스닥이고 위로 한번 크게 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빌미 삼아서 이런 구간에서 숏을 잡은 숏을 한 번 더 쥐어짜고 마지막으로 숏 스키징을 해주고 여기까지 올려치면서 여기 손절 물량까지 위로 이제 잡아 끌고 밑으로 빼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약간 지금 느낌은 이런 만약에 이제 일봉상의 장악형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꽂아주게 되면은 사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점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시작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롱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FOMC 이후의 움직임을 보고 움직여도 되지만,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많이 오른 지점에서의 숏 관점, 이런 자리에서의 숏 관점도 다 드렸고, 여기서도 숏 잡아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빅숏 터지기 전에도 숏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카톡방에서도 이제 최대한 이제 차트 분석 내용들, 그리고 이제 단기 변곡점에서의 롱숏 단타 진입을 통한 수익을 좀 계속적으로 내고 있고, 주말에도 타점이 계속 나옵니다. 주말에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어제 유독 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이제 저녁 시간대부터 터져서 오늘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변동성이 상당히 조금 위아래로 좀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최대한 좀 우리가 수익을 볼 것이고, 어제도 21시 51분 숏 진입 사인을 드렸죠. 51분, 21시 51분에 숏 여기입니다. 여기 치고, 여기 한번 치고 윗골이 달리는 거 보면서 이런 식으로 숏이 빠져줬죠. 자, 그래서 바로 요런 식으로 수익이 좀 찍혔고, 오늘도 15시 22분에 숏 들어가서 15시 22분 여기서 숏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빠져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드리고 17시 21분에도 크게 빠질 것 같길래 여기서 이제 쫄쫄이 되면서 여기 뚫리면 크게 빠지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전저점 뚫리면서 음봉 장악형으로
그냥 이제 크게 몸통 음봉으로 내리꽂는 거 보면서 힘의 크기를 보면서 이거 좀 크게 빠질 수 있다. 숏 들어갔죠. 숏 들어가자마자 또 이제 바로 또 크게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15%, 17% 단 몇 분 만에 이렇게 수익이 났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숏 30%까지 수익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변곡점에서 손절 잡고 진입을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좀 과도하게 쓴다 해도 단타 개념으로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좀 짧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레버리지를 쓰는 만큼 조금만 이제 비트가 변동성이 있어도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게 마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런 타점들 받아보실 분들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100% 무료 코인타임즈 특급 정보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비트코인이 좀 심하게 내려받고는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 구간에서 사실 FOMC를 앞두고 있고, 특히나 이제 FOMC 이후라면은 이제 빅쇼트로 이제 크게 빠지는 그림을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조금 우리가 한 번에 이제 반등 정도는 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좀 흔들어 대다가 FOMC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좀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은 사실 여기서 추격숏을 잡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반등을 좀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만약에 좀 더 이제 밀린다든지 한 번 더 바닥 갱신, 지금 이제 15분봉 기준으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바닥이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V자로 떨어진 거에 한 3분의 1이나 절반 자리까지는 위로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곡점 자리에서의 우리가 반등롱을 좀 짧게 손절을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은 워낙 좀 쇼팀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올려친 거 어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올려친 거를 지금 다 뺐죠. 다 뺐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대한 반작용도 이런 식으로 또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의 구간에서의 어떤 반등은 우리가 충분히 좀 짧게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결과적으로 큰 방향성은 FOMC 전에 이런 식으로 눌러놓게 되면은 막상 FOMC 땅 발표하게 되면은 반등이 또 세게 터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숏 잡은 거 한번 다 죽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FOMC 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고가권에서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FOMC 발표가 어떤 게 나오든지 간에 위로 가는 척 했다가 아래로 꼽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휩소를 좀 조심하면서 이제는 슬슬 추세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조금 변동성이 주의하면서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던 알트들도 오늘 보시면은 전부 다 좀 많이 빠지는 건 마이너스 8%까지 이런 식으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빠지다가도 다시 올라갈 거라는 것은 요거는 좀 의심할 여지는 없겠죠. 왜냐면은 사실 이제 금리가 동결되고 금리 인하되고 2023, 24, 25년은 결국에는 22년 바닥을 찍고 23년에 바닥 확인하고 24, 25는 상승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1년, 2년 뒤에 일보다는 우리에게는 좀 당장 지금의 수익과 지금의 차트 분석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꺾일 수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수익권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좀 익절을 하는 게 맞고, 저점이 오게 되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눌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쌍바닥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지점이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한번 좀 크게 눌러준다라고 하면은 알트들도 좀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앱토스 요런 거는 이제 숏으로 빠지게 되면은 또 크게 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앱토스 숏을 조금 이제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수가 있겠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이 조금 올라가는 추세예요. 반등을 많이 해줬거든요. 지금 나스닥도 여기서 바닥 찍고 여기서 약하게 올렸다가 한 번 더 찍고 여기서 이제 쭉 올려줬는데, 지금 약간 이제 음봉 출현을 하고 있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 나스닥 선물도 살짝 눌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비트에 비해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거든요. 지금 쭉 내려오던, 그동안에 쭉 내려오던 하락 추세선 돌파가 일단 나온 상황이고, 이 당시에 첫 반등 때 17%, 그 다음에 21%, 지금 이 평균치를 따져봤을 때 19% 정도는 그래도 올려줄 만한데, 아직까지 그 위로 한 파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FOMC 약발을 좀 더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올라간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일봉상으로 음봉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장 개장하고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이 나스닥이 상승이라기보다 이제 반등인데,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반등을 쳐준 데는, 자, 바로 테슬라의 반등,
반등. 저번 주 금요일이 11%가 올랐고 드디어 이제 테슬라도 약간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그동안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쭉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면서 200에서 250불까지 쳐주는 이런 그림이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시총 높은 애들이 올라가 주게 되면 나스닥은 사실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스닥도 좀 비트보다는 덜 올라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가 좀 심하게 선반영을 한 그런 좀 부분도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나스닥은 좀 더 이번 주에 힘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카슨 그룹의 수석 시장 전략가 라이언 데트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연준에서 이 랠리, 이 반등 랠리에 찬물을 끼얹기를 바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번 2023년도 들어서 첫 FOMC이기 때문에 이 FOMC 연준의 1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또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할 거고, 거기에서 좀 뭐 비둘기적인 어떤 뉘앙스를 띌 것이냐, 매파적인 분위기를 띌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갈릴 수가 있는데, 파월이 사실 나스닥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올라온 지점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시장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약간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파월 연설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어쨌거나 이번 주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될 수가 있다. 주말까지도 지금 일요일 어제부터도 변동성이 상당히 나왔고, 이제 오늘 주중에는 당연히 변동성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FO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요일 날 있다 보니까 목금 토 일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방향을 잡으면은 뭐 주말에도 좀 사정없이 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그런 주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조금 긴 관점에서 본다면 어쨌든 간에 이번에 비트코인이 보여준 이런 폭발적인 상승 자체는 이제 비트코인이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고, 또 많은 기관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그 좀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다라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치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도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더 이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장 진입을 좀 기다리고 있다. 다만 이렇게 높이 올라간 지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게 되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리죠. 눌리고 결국엔 이렇게 가는데, 아마 이런 구간이 오게 되면은 신규 진입을 좀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중요한 건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이제 강하게 올려치기 시작하면서 별다른 조정 없이 옆으로 빼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좀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나온다 해도 모두가 기다리는 조정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크게 안 주고 뭐 이렇게 좀 잠깐 가는 척했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조정이 만약에 이제 크게 와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좀 충분히 이제 진입을 했을 때 이런 식의 상승을 충분히 이제 맛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신규 진입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구간을 안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하락 조정을 한번 딥하게 한번 주고 N자로 끌어올릴 것이냐는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어떤 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겠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조정을 안 주고 크게 올라가든지 조정이 나오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포지션을 너무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약간은 이제 이런 변곡점 구간에서 좀 짧게 이 구간에서 조금 이제 레버리지를 써서 숏을 먹었다 해도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게 1시간 만에 지금 거의 1.5%가 빠진 겁니다. 레버리지 50배를 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시간 만에 75%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는 숏 진입을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저도 여기서 이제 숏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빠질 수 있다. 빠졌을 때 이거 이제 23147 여기 정도, 여기 구간을 왜 잡았냐면은 이 구간을 딛고 쭉 올려칠 때 여기서 한번 꺾이지 않았습니까? 꺾고 여기서 딛고 크게 올린 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까지 올린 거를 여기까지 한 번에 빼지는 않죠, 여러분들. 이 안에도 파동을 주면서 결국에는 빼는데, 여기까지 물론 갈 수도 있지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다가 도로 여기까지 올라오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수익권에 진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익절을 해가면서 분할 익절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면서 뭐 내가 목표하는 목표까지 좀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강하게 역방향이 터지면 그냥 이제 익절할 생각을 하고 물량을 들고 간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는 어떤 이제 계산하에 23147을 찍어 드린 거고,
결과적으로 그 이하로 더 내려갔죠. 23101까지 지금 찍고 반등이 좀 나올랑말랑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충분히 약간 이제 롱으로 단기 반등, 어느 정도 단기 반등 노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조금 이제 영상 마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매매 타점을 잡으러 이제 들어가 볼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큰 변동성이 시작되는 그런 주간이고, 아마도 이제 1월, 2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기간이 아닐까, 이번 주간이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조금 손절 라인이라든지 변동성 좀 주의하시면서 특히 이제 롱 관점이신 분들은 조금 이제 조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안전하게 매매하시면서 수익 올리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분석하고 또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좀 더 좋은 소식들로 수요일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카톡방에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